어르신들, 예전 여름 기억하시죠? 한여름이라고 해도 7월 말에서 8월 초, 길어야 한 달 남짓이었고, 그 전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매미 소리가 맴 간간히 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사흘만 돼도 벌써 더위가 고개를 들고요. 9월, 심하면 10월까지도 반팔 차림으로 다니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티던 시절은 지나갔고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더위를 피해 은행이나 마트, 카페 같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어르신들 많지 않으신가요? 집에만 있어서는 더위를 버틸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전 여름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죠. 봄 끝은 피자마자 금방 지고, 가을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기도 전에 사라지고,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만 오가는 세상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름이 길어지면 농사 시기가 달라지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모기, 찐득이 같은 해충이 오래 살아서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변화는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세월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계절의 변화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여 오호와예요. 오늘은 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호화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30년 전보다 여름이 평균 20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6월 초쯤 시작해 8월 말이면 끝나던 여름이 이제는 5월 말에 시작해서 9월 말, 심하면 10월 초까지 이어지죠. 반대로 봄과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날씨가 좀 변했네? 이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인데요. 그 원인은 온실가스에 있어요. 온실가스는 열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는 기체인데 석유,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공기 중에 많이 쌓이면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은 것처럼 지구가 스스로 식지 못하게 돼요. 그 열기는 바다와 육지에 고스란히 쌓여서 계절의 길이까지 바꿉니다. 특히 바다 온도는 지난 수십 년 사이 평균 1도 가까이 올랐는데 이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다 생태계와 날씨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따뜻해진 바닷물은 공기 속으로 더 많은 수증기를 올려보내서 비를 자주 오게 만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한 날씨를 더 강하고 잦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가 한 번 온다 하면 그냥 촉촉히 내리는 게 아니라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잔잔하게 내리던 장맛비가 이제는 몇 시간 만에 강이 넘칠 만큼 쏟아지니 비 오는 날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름이 길어진다는 건 단순히 덥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바로 농작물 재배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만 잘 자라던 식물들이 요즘은 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아예 품종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농사 짓는 분들의 부담도 커진 셈이죠. 실제로 예전엔 서늘한 기후에서만 잘 자라던 사과가 이제는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점점 강원도 같은 북쪽 고랭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예전엔 남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북쪽에까지 지배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류, 천혜향도 중부지방 농가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는 충북 제천에서 바나나와 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을 시험 재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어르신들께서 장 보러 가셨을 때 마주하게 될 과일 진열대 풍경도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벌레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기나 진드기 같은 해충이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말라리아나 진드기, 매개 질환 같은 감염병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전기 요금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오르게 되겠죠? 여름밤에도 더워서 잠들기 힘든 열대야도 잦아지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위험입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열사병이나 탈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더위가 훨씬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절약하기입니다. 안 쓰는 전등과 가전제품은 바로 꺼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TV, 셋톱박스, 충전기 같은 전자제품은 꺼져 있어도 플러그만 꽂혀 있으면 대기전력이라는 전기를 계속 먹습니다. 이럴 땐 개별 스위치가 달린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이 아주 유용해요. 멀티탭의 콘센트마다 스위치가 따로 있어서 쓰지 않는 제품만 골라서 스위치를 탁 꺼주면 플러그를 매번 뽑지 않아도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죠. 다시 쓸 땐 필요한 스위치만 켜면 되니 어르신들도 힘 안 들이고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시원한 공기가 더 빨리 퍼져서 냉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바람이 직접 부는 걸 불편해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무풍 선풍기나 무풍 에어컨이 좋습니다. 무풍 제품은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실내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서 체온은 낮추되 찬바람 맞아 감기 걸릴까 하는 걱정도 없습니다. 특히 무풍 에어컨의 무풍 모드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 절약과 냉방 효율을 함께 챙기면 더위는 덜하고 전기요금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절약하기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샤워와 세탁물이 늘어나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몸을 적신 후 물을 잠시 잠그고 비누칠을 하는 식으로 물을 아껴주세요. 세탁은 가급적 모아서 한 번에 하고 헹굼 횟수를 줄이거나 절수 코스를 활용하면 물과 전기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에는 일회용 비닐봉지보다는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일회용 용기라도 깨끗하게 씻으면 두세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시원한 공공시설 이용하기입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근처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도서관, 은행, 대형마트처럼 냉방이 잘 되는 시설 위주로 이용을 하세요. 이런 공간은 체온을 낮추고 열사병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하거나 큰 소리로 통화, 대화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곳에서는 규정을 지켜주셔야 다른 분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잠깐 더위를 식히고 시원함을 느꼈다면 다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용하면 더위도 피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시작하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결국 마을 전체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 영향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커져서 우리나라 전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비 방법이에요. 더위와 환경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시원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자고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기적이 된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녀님께 보고. 선녀님,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나눠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우리가 함께하면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하루였어요.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날까지 아기 여우 호아가 늘 곁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기 여우 호아 올림.